안녕하세요. CI/CD on AWS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양호철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DevOps에 대한 내용과 DevOps의 대표적인 영역인 CI/CD입니다. 우선 DevOps라는 말은 요즘 너무 많이 들으시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되실 텐데요. 왜 DevOps가 이렇게 화두가 될까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델에서는 하나의 배포 파이프라인을 여러 팀들이 공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의 리파지토리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되고 배포되는 환경에서 적게는 1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개발 중인 개발 피처가 어떤 건지 알기도 어렵고 개발과 릴리즈 사이의 주기가 많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운영 상황에서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하는 것도 발견된 버그를 고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한 단어죠. 차세대 프로젝트, 대규모 업데이트 같이 개발과 배포 규모가 커지고 혁신이 늦춰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많은 회사가 사일로 형태로 서비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100개에 가까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뉘어서 개발되고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개발자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팀이 빠르게 개발하고 다른 사일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운영 환경에 릴리즈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쪼개고 나니까 이 많은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누가 관리해야 할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일로마다 별도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좀 잘못된 형태일 테니까요. 단순히 파이프라인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코드 퀄리티, 보안 이슈, 안정성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한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개발 문화가 교류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파이프라인 관리뿐만 아니라 혁신의 속도를 앞당기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개발팀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DevOps는 단순히 직무를 의미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한 문화이자 실천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도구들을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의 오너십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전체 개발 및 인프라의 수명 주기를 스스로의 책임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릴리즈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직과 자주 소통하고 개발팀의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모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잘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불필요한 변화를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가 비싸고 두려워서 계산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 부채들은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돼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를 한 번에 꾀하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들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리파지토리에 있는 직접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시크릿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개선하는 것은 시큐리티 측면에서의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잘 나눠져 있다면 서비스 간의 통신 구간에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장애 전파를 막는 형태로 개선하여 전체 서비스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속적 통합과 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릴리즈 시켜줍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선을 전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 변화, 소스 코드의 변화를 탐지하고 자동화된 빌드를 수행하고 이를 테스트와 운영 환경에 각각 릴리즈하는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비싼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구의 발달로 여러분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어서 지속적 통합과 배포, 전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2019년도 도라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몇 년 된 자료긴 한데 핵심은 자동화된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제 측정된 수치 비교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배포 주기가 길어질수록 작성된 코드가 릴리즈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릴리즈 기간까지 늘어진다는 것은 그냥 릴리즈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변화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개발자가 자신의 소스 코드를 또 묻고 이것도 저 이번에 배포할래요.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추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와 더 많은 코드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장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자주 배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빨리 실패할수록 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소스 코드가 운영 환경에 전달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CI, 자동화된 통합은 각각의 작성된 피처들이 하나의 브랜치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CD, 지속적 배포 또는 전달은 이렇게 앞서 통합된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이를 실행 환경에 배포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D가 Continuous Delivery 그리고 Continuous Deployment 둘을 같이 의미하는데요. Continuous Delivery, 지속적 전달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수동 승인이 배포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Continuous Deployment, 지속적 배포는 그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형태입니다. 지속적 통합 환경을 갖추게 되면 개발자의 소스 코드는 자동화된 과정을 거쳐 중앙 리포지토리에 병합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리뷰와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는 개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피드백됩니다. 때로는 소스 코드가 빌드되기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점에 받는 피드백은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돼서 개발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코드 레벨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는 매우 빠르고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이제 테스트 형태로 작성이 잘 되었을 때는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주석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 코드 외에도 소나큐브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시면 새로 작성된 메소드를 직접 읽는 것보다 시큐리티 세이프티한 코드 작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레벨 테스트의 장점은 실패 지점이 매우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 환경에 릴리즈된 이후에 버그가 발견되는 것보다 코드 레벨 테스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적시에 고쳐지기도 쉽고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리뷰인데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코드 리뷰 자체를 하고 있는 곳에 계실 수도 있고 코드 리뷰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코드 리뷰는 어떤 기능 펑셔널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코드 리뷰는 좀 누군가의 코드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고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마련이에요. 좀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악플 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토론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가 반드시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어떤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코드 리뷰는 단순히 품질 검토 측면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지 않는 부분의 변화를 인지하는 데에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제 부분의 소스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 코드 리뷰 과정에서 인증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증 쪽 개발자의 코드를 보고 결제 부분을 코딩을 할 때도 어떻게 코드 스타일을 좀 적용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변화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미리 캐치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앞서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코드 리뷰 과정은 이 프로젝트 서비스의 오너십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리뷰에 참여한 사람들도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댓글을 달기 어렵다면 이모지를 통해서 리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 통합을 위한 도구들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AWS에서는 코드 커밋이라는 이름의 Git 기반 리포지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치 전략을 통해서 이제 개발과 통합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GitHub이나 Git, GitLab, 깃버킷 같은 버전 컨트롤 서비스와도 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통합된 코드들은 배포 파이프라인을 타게 되는데요. 이제 정해진 빌드나 테스트 과정을 수행하면서 표준화된 빌드 아티팩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만약에 컴파일이나 패키징이 필요한 C 계열, .NET 계열 코드나 자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빌드 과정이 같이 수행이 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프리트 랭귀지들은 별도의 컴파일 과정이 따로 없겠죠. AWS 코드 빌드 서비스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맞는 빌드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젠킨스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반면 코드 빌드 서비스는 서벌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서 볼륨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 빌드마다 격리된 컨테이너에 의해서 빌드가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코드 커밋뿐만 아니라 이제 GitHub이나 빗버킷 같은 다양한 VCS 버전 컨트롤 서비스와도 손쉽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빌드 설정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빌드 단계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할지, 빌드 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지, 빌드 후에 어떤 테스트를 수행할지, 리포트를 어떻게 수행을 받을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디에 저장할지 같은 설정들을 구체적으로 코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샘플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샘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코드 빌드 설정 파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설정들을 변수화해서 빌드 환경에서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리포트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AWS 콘솔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서비스에 코드 품질 검수를 해야 한다면 이 결과물을 코드 품질 검수 결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GitHub 액션이나 젠킨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서드파티 도구들과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빌드를 실제 환경에 전달하고 만들어진 빌드를 실제 환경에 전달하고 배포하는 일이 이제 남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무중단
배포 기술을 위해서 다양한 스크립트랑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AWS 코드 디플로이는 이러한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필요한 형태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새로운 버전의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 상황을 인지하고 이걸 롤백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AWS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정해진 규칙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코드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현재 배포를 롤백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WS 코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로 코드 형태로 설정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훅을 스크립트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다양한 환경에 맞게 배포 설정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무중단 배포를 위한 다양한 배포 방식, 한 번에 하나씩 배포를 하거나 절반씩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다 하거나 또는 블루그린 배포 같은 형태, 다양한 형태의 배포 방식 또한 별도의 작업 없이 손쉽게 설정을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런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프라 설정도 코드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CDK 또는 IAC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인프라 형태도 코드 형태로 관리하고 이것을 파이프라인에 녹여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설정을 동기화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된 파이프라인은 직관적으로 시각화가 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도 됩니다. 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배포를 기존의 업무가 아니라 자동화된 검증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잘 구성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각 단계들을 고려하실 때, 구성하실 때는 특히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병렬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단계별 의존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트리거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새로운 소스 코드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정해진 주기의 빌드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 기반의 파이프라인 트리거가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실행 주기는 짧고 빠르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커밋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커밋된 코드를 리뷰하고 의존성 확인을 거쳐 빌드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놓친 게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의존 패키지의 버전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 정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형화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이렇게 아무리 철저히 검증하더라도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계별로 배포 과정과 통합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걸 빠르게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단계입니다. 네,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운영 배포 전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긴 과정이 모두 의미 있어지게 됩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는 앞서서 설명드린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합한 파이프라인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린 코드 시리즈들 이외에도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과도 통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이 시각화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서드 파티들을 통합하여 구축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시각화된 파이프라인인데요. GitHub에서 변경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스 아티팩트 저장소 S3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빌드 잡이 생기면 젠킨스가 소스 저장소 아티팩트에 접근하여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빌드를 수행합니다. 빌드가 완료되었다고 결과가 보고되면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에 배포하게 됩니다. 당연히 코드 시리즈만으로도 통합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코드 시리즈는 앞서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구성이 됩니다. AWS 서비스들은 모두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트리거들은 각 스테이지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I/CD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과정과 관련돼서는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작업은 작고 빈번한 이런 릴리즈 과정에 매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모든 단계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의 타협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더 큰 부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릴리즈를 통해서 업무를 더 간편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들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